네, 저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조기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규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 모양이 나왔을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기 힘든 상태, 그걸 쓸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어린 학생이었는데 라인이 굉장히 두껍죠. 이렇게.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 하기가 좀 힘드니까는 그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라인 낮추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두 줄 따기라는 수술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6개월 정도 최소한 이상 지나서 하는 게 좋은데 이 환자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시행을 했던 환자인데 흔히 말하는 두 줄 따기가 뭐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라인이 있으면 기존의 라인을 잡고 여기 사이를 잘라내는 게 원래 제일 좋겠지만 이걸 잘라내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라인을 새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쌍꺼풀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 밑에 라인을 잡고 이거는 그냥 풀어버리기만 하는 것이고 자르질 않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두 줄이 생겼는데 보통은 예전에 썼던 기존 흉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술한 지 오래가 됐으면은 이 흉터가 잘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그 기존 흉터와 이 새 흉터가 한 달 간격이거든요. 1개월 간격. 그렇게 돼버리면 흉터가 되게 점연하게 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눈 떴을 때는 이전보다 훨씬 모양이 더 좋은 모양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사진과 나중 사진을 보면은 그래도 사회생활 할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조기 규정을 했는데 이 흉터 때문에 또 이게 원치 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 환자도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라인이 높았습니다. 이 환자도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도저히 이 환자도 도저히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서 좀 기다렸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조기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좀 좋아진 모습을 보였지만 약간 좀 아쉽죠. 근데 오히려 한 달째가 됐는데 위에 있는 겹주름처럼 생겼는데 사실 이 겹주름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긴 하는데 그 바로는 아무래도 좀 힘들죠,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경과를 봤는데 5개월째 오셨는데 3개월째쯤부터 좀 좋아졌다고 이렇게 환자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기존에 흉터가 있고 밑에 제가 만든 흉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모양을 잘 이쁘게 해서 해피하게 끝났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는 최대한 돼서 기다리는 게 좋긴 한데 환자가 겪었을 3개월 동안은 아무래도 좀 힘든 시기를 겪었을 거라서 이 시기가 이제 한 3개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있었다가 이렇게 좋아진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거를 미리 하는 게 맞았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일단은 아무래도 좀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간 단계가 약간 좀 미흡하더라도 맨 처음보다는 나으니까 그래도 아마 조기 규정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케이스 및 수술 정황도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 수술 전에 이렇게 겹주름이 생겨서 오셨어요. 다른 병원에 수술하셨는데 재수술이었는데 그 유착이 잘 풀어지지 않아서 위에 겹주름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겹주름이 생겨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이렇게 교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달째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쌍꺼풀을
바꾸거나 인 쌍꺼풀을 인아웃 쌍꺼풀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과교정된 사람이 퇴축 수술할 때 이렇게 나중에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터가 심한 경우에 흉터 교정 목적으로 할 때도 나중에 수술하는 게 제일 좋고요. 나중에 수술할 때의 장점은 예측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모양을 훨씬 더 내기가 좋고, 그리고 흉터가 성숙한 게 충분히 된 다음에 수술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나중에 모양을 내고 흉터 형성에도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저 교정을 최대한대로 늦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 조기 교정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참고해서 저 인디케이션을 잘 잡아서 수술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달 동안에 뭘 하는 게 좋냐? 우리가 흉터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스테로이드 주사, 그러니까 흉터 주사라고 하죠. 흉터 주사를 놓기도 하고, 아니면 흉터 연고를 바르기도 하고, 아니면 마사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터 연고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흉터 연고를 바르는데, 우리가 1주 정도 지나서 한 하루에 3번 정도, 그리고서 한 12주 정도까지, 제가 봤을 때 경험상 봤을 때는 6개월 정도까지 발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걸 바른 다음에 좀 가렵거나 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끊으셨다가 다시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실리콘 오인트먼트, 이것도 비슷한 종류의 흉터 연고고요. 우리가 이제 흉터가 심하게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주사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매주 맞기도 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맞기도 하고, 그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사지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눈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비벼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딱딱한 흉터가 좀 그 부드럽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마사지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사이클릭 프레셔라고 해서 눈을 잘 눌러주는 효과, 그렇게 하면은 뭐 섬유화 세포에 뭐 이거를 뭐 사멸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영어로 뭐 나와 있는데, 아니 결국에는 하여간 많이 만져주면은 부드러워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민성숙된 시기에 수술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성숙 조직을 수술하면 비후성 반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가 넘어갔을 때는 이 수술을 잘 하지 않고 조기 교정 잘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특히 수축 기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특히 하안검 수술한 다음에는 조기 교정하는 것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크게 속안에 뭐 피가 많이 고여서 빼내는 것 외에는 절대 하안검 수술은 조기 교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처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는 나중에 완전히 결과가 정착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정확하니까 되도록이면은 기다렸다 수술하는 것이 일단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눈매 교정과 관련된 수술은 최대한 빨리 하던지 아니면 제일 늦게 하던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과교정되는 거는 최대한 빨리 풀어주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6개월 내에 하는 게 좋다. 그것이고, 그리고 조기 교정은 아무리 늦어도 한 달째, 보통 전 3주 이내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쌍꺼풀은 조기 교정보다는 늦은 교정이 훨씬 더 모양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